보통 인턴 신입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진짜 화려한 거는 다 보면은 거칠해란 걸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초 이론은 필수. 조율은 필수죠. 안녕하세요. 플랫폼 프로그램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시야라고 합니다. 콘솔 포팅이라던가 패치나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 그래픽스실 실장을 맡고 있는 박건우라고 하고요. 레벨에 그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지형을 에디팅하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시퀀서로 연출을 만드는 툴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은 되게 거대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만 풀리지는 않거든요. 이제까지 쌓아온 개발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 그런 프로세스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쪼개고 다른 팀에게 문제를 분배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야지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신입 개발자일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방대한 양의 코드를 보는 그런 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디버깅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엔진 개발을 할 때 되게 모르는 용어와 단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칭 큐브,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이런 듣기만 해도 뭐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되게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보통 인턴 신입분들은 기술적인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신입 때는 저희가 물어보는 편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구현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현했는지, 이 알고리즘은 왜 사용했는지 저희가 오히려 질문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좀 저희가 말이 더 많은 편이죠. 신입에서 이제 조금 경력이 생겨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가 되시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방향성이라던가 게임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이 취미나 특기가 아니라 이제 돈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이 되거든요. 잡이 되거든요. 그게 코드를 짤 때도 사실은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죠. 변수 이름은 네이밍 규칙에 잘 맞춰졌는지, 코딩 규약은 잘 지켜졌는지, 클래스 간의 디펜던시를 위반하진 않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코드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QA 분들에게 이제 테스트 요청을 해서 철저하게 디버깅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작업자 분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진 않은지 하고 퀄리티업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레벨이나 이런 역량이 좀 더 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C++을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C++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터 과학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은 결국에 그 성능적인 부분이나 속도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GPU 렌더링 같은 분야도 있을 거고요. 게임 콘텐츠 중에 길찾기라던가 내비게이션, 저희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압축, 암호화, 복구와 관련해서 속도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C++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보시면은 하나의 업무에서 여러 가지 또 갈래길이 많기 때문에 자기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업무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쪽 업무를 또 주관적으로 자기가 진행하게 되거든요. 부서 이동을 해서 좀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C++의 코어한 부분이 아닌 약간 유틸적인 부분들, 그냥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C샵이나 파이썬 같은 스크립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플랫폼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해봤다고 하시면은 그쪽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 트리플 A 게임을 지향하는 개발사들이 개발 난이도가 점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DirectX 12 같은 경우는 이제 11보다 훨씬 그 API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깝게 설계되었거든요. 이제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는 필드가 엄청 넓어요. 기존의 검은 사막보다도 훨씬 더 넓은 필드를 저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적화나 코드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고,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플스5나 엑스박스나 스위치나 이런 콘솔들이 되게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하드웨어 개발뿐만 아니라도 데이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추출하는 자동화 프로세서를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무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은 결국 어떤 파트든 스스로 이제 길러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역량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이렉트X 같은 경우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부에서 커리큘럼으로 그래픽스를 배우시지 않은 이제 학부생들이 보통 겪는 이제 증상이죠. 3차원 큐브를 하나 화면에 띄워두고 카메라 클래스를 만들고 사실 그거 두 개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가 만든 카메라로 그 큐브를 하루 종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쪽 면에서도 봐보고 저쪽 면에서도 봐보고 3차원 큐브에다가 텍스처링을 어떻게 할지 쉐이더를 어떻게 할지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돌릴지 그 이후로부터는 되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처럼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에 지원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리수학도 건우님 말씀해주신 DX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그 기능을 구현해보고 그거를 이제 게임 속에 사용을 해보고 하는 경험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뭐 기초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바퀴나 복잡한 바퀴를 만들려면 작은 바퀴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만들다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짰는지 원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죠.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기초 이론은 필수죠. 기초 이론은 필수죠. 네. 저는 원래 절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해서 지형이나 식생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싱에 되게 관심이 많긴 했었거든요. 최근에 연출을 하는 저희 시퀀서 툴이 있는데 그 시퀀서 툴의 카메라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하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쓰이는 연출 기법들이 몇 군데 되게 많더라고요. 카메라를 자동화한다거나 가장 그 씬에 맞는 카메라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기술을 조합해보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CI/CD 관련인데 기술들이 이제 게임 쪽에 많이 적용하기 어렵게 돼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게임 쪽에서 잘 쓸 수 있을지, 우리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 더 맞는 CI/CD 방법은 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좀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개발하고 있는 게임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래닛을 성공적으로 완성해가지고 게이머분들에게 선보이는 것, 거기에 좀 더 더하자면은 세계적인 게임상인 그 고티를 받는 것, 저희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생 목표인 거죠. 네. 고티 게임에 이제 엔딩 크레딧에 이름 한 줄 들어가는 게 아마 개발자로서의 최고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비석에다가 자기 이름 이렇게 새겨넣는 네. 이제 게임 개발에 좀 진심인 사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임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게임의 어떤 파트가 난 너무 좋았고 내가 어떻게 구현해볼까 그런 경지까지 생각을 해본 개발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포트폴리오나 과제 같은 데서 기술적인 집요함이 보이는 어떤 기술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었고 어떤 기술들이 적용됐고 그래서 어떤 실패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자신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진짜 화려한 거는 저희가 다 보면은 알아요. 거칠애란 걸. 성공만 하는 개발자는 절대 없거든요. 뭘 개발해봤다가 이거는 제대로 안 되고 뭐 어떤 건 느리고 뭐 신입분들인데 다 성공했어라고 했을 때 결과물을 딱 보면 다 보이죠. 그게 그냥 발만 담그고 끝이었었구나. 그냥 앞으로 내가 이 기술을 완성시키려면 또 뭐가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지원자가 진짜로 잘하는 개발자로 생각합니다. 일단 펄어비스에서 개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접하기 어려운 개발들을 많이 해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콘솔 개발을 해봤던 경험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사실 상위 M% 개발자라고 이렇게 뭔가 획일화된 틀에 갖추는 거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펄어비스에서 역량이 더 커질 수 있을까? 그거는 당연히 다른 회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후임 개발자나 코딩을 하지 않는 아티스트 분들과도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트팀의 분들은 물의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섞으면 훨씬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희가 자체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어디 꼭대기에 있거나 뭐 상위 N%가 됐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펄어비스에 와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제가 예전에 이제 펄크루트에 출연했던 영상에 지원 관련 꿀팁이라든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여기 인사이트 링크로 아마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지원에 대한 뒷판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